5주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동 상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벤스 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이 곧 철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ll, the president said, look, we've accomplished the gross majority of our military objectives. The president's going to keep at it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ensure that once we leave, we don't have to do this again for a very, very long time.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들으신 것처럼 벤스 부통령은 철수를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은 작전을 조금 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쟁은 종료하겠지만 그 군사적 압박 수단은 유지하면서 그 퇴장의 종전에 연착륙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갑자기 군대를 빼거나 지금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계속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상군 방역 전력도 완전 전면전은 아니지만 그런 그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의 중동 추가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 외신은 국방부가 이란에서 몇 주간에 걸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앞서 벤스 부통령의 철수 시사와 다소 상반된 입장인데 이거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착륙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전, 출구 전략을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500명 그리고 10,000명이 추가될 것 같다 그러고 또 파리공수 사단도 쓸 수 있으면 하면 총 17,000명 정도의 군사력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병력 갖고는 이란에 대한 본토에 큰 전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한적 군사작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 아마 타겟은 4개일 겁니다. 근데 4개를 한꺼번에 치는 건 아니고 이란을 압박하는 수위를 위해서 단계 올려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군사작전 하나는 지금 못 나오고 오는 그 배를 빼내는 거. 그다음에 지금 소툰부, 대툰부, 아부문사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호르무즈 항행을 막는 그 뭐라 그럴까요? 전략 요충지를 뚫어내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그 라라크 섬이라고 호르무즈와 바로 앞에 모든 모기함대 전력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 전략지 요충지가 있습니다. 거기 공격하는 거. 마지막은 하르그 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역순으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군사작전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친이란 세력 중에 하나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들이 홍해를 막을 경우에 중동에서의 위기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은 그 유가의 병목이라고 하지만 바벨만데 그 홍해 홍해 그 해협은 그 수에즈 운하로 나가는 그 해협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류의 20% 모든 그냥 유가만이 아니라 석유 운송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해상 물류의 그 병목 현상을 이뤄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큰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는 그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여서 한번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곧 이슬람 외무장관들과 중동 전쟁 관련한 사자회담을 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회담이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4개 국가가 실제 중재국 역할을 하던 국가거든요. 투르키예,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래서 중재국 역할을 하고 그 의견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던 역할을 이란과 미국을 했던 역할을 하던 국가라서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열리면 이슬람아바드에서 파키스탄에서 열릴 게 확정됐기 때문에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재국 역할하던 국가들의 그 정상회담은 충분히 외교회담은 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동향도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에 탑재 가능한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든 이 시점에 공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학습 효과죠. 중동 전쟁을 보면서 방공망을 뚫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체 연료로 만든 ICBM을 실험을 했죠. 근데 이게 작년 9월에 했던 것보다 26% 그 출력이 더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2,500kN 정도 돼서 작년 9월에 했던 건 1,970N보다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 의미는
더 무거운 탄두를 더 먼 긴 사거리로 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걱정해야 될 조금 걱정은 우려는 스럽겠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게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네.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건 우려할 만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의 능력이 한층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행보가 자신들은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근데 요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학습 효과입니다. 지금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드론과 특수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전쟁의 핵심이라는 걸 떠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전략의 재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이런 특수전 드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작전을 해야 되고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 전력으로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방공망을 뚫어야 되는 그 역량이 있다라는 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자기네들의 억지력은 올라가고 생존은 올라가기 때문에 과시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재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실제 재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전쟁 상황과 북한 소식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